아무래도 할멈 말이 옳을까 보다. 만보 영감은 간신히 몸을 모로 세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을 때는 꼬리를 밟힌 독사처럼 악만 바락바락 쓰던 할멈이었지만은 그래도 할멈밖에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는가 했다. 저승에 가서까지 영감 걱정을 했으니까 그 혼백이 자기를 찾아온 게거니 했다. 먹고 살기에 쪼들려서 화풀이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억측으로 군 것을 모르는 영감은 아니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갖은 포악을 다 듣고 어떤 때는 대추씨만큼밖에 안 남은 꼭띠 상투까지 꺼들리는데 진저리가 나서 시원스레 잘 죽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 일까지 있던 자기 자신이 새삼스레 돌아다 보이었다. 홧김에 한 말이었지만서도 거꾸러지지도 않는다고 갖은 악담을 한 것이 새삼스레 후회가 났다. 할멈이 죽은 지는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영감은 오늘까지 할멈의 꿈을 3번이나 꾸었다. 8달이나 바깥 출입을 못하고 골골하던 할멈이니만큼 2번은 다 몽달 귀신 같은 화상을 하고 영감한테로 나타났다. 눈은 퐁 들어가고 광대뼈가 톡 튕겨진 것이 물귀신처럼 머리를 풀어 헤트린 그 화상은 죽기 3달 동안 보아온 병석의 할멈 바로 그대로였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앙상한 해골에다 벽지를 발라놓은 것 같았다. 그대로 처음 2번은 할멈은 살아서 보였다. 한 번은 옆구리가 쑤신다고 영감더러 주물러 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꿈이었고 또 한 번은 숨도 제풀로 쉬지 못하는 반송장에 누워서 다홍 저고리와 남치마를 해달라고 조르던 꿈이었다. 전에 또 한 번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젠 가려나 보다 했더니 과연 그런지 사흘 만에 할멈은 숨을 거두었다. 그 꿈을 영감은 또 한 번 되풀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할멈이 죽어서 보였다. 꼭두선이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은 17살 때 첫날 밤에 들어왔던 각시 그대로의 할멈이었다. 그래도 각시는 그를 영감이라고 불렀다. 사는 형편을 이것저것 묻더니만 암만 살려고 해도 없는 놈은 못 살게 된 세상이니 저승으로 가자고 끄는 것이었다. 자기는 좀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이 한이 된다고도 하였다.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굶는 게다. 하루 더 살라면 하루 더 욕을 본다. 할멈은 눈물을 쫙쫙 쏟아가며 그를 저승으로 잡아끈다. 저승에서도 굶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도 더 처참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네들은 모두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온 부자나 양반이다. 영감은 가난에 굶었을지언정 마음만은 착하고 고닫으니까 오기만 하면 염라 대왕이 보살펴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감은 할멈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겨우 아장거리는 손자 녀석이 여남은 살 되기까지만 더 살리라 했던 것이다. 영감, 그러지 말고 날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하던 할멈의 말소리가 곧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았다. 영감은 갑자기 어둠이 무서워졌다. 목같이 새카만 어둠 속에서 할멈의 대추나무 가지 같은 손이 자기의 손목을 잡아 끌 것 같았다. 뒤통수에서 내다보는 것 같은 눈이 자기를 노리고 보는 것만 같았다. 늙으면 어둠을 사랑하는 법이다. 만보 영감도 평상시에는 그랬다. 방안이 밝으면 이런 것 저런 것이 눈에 희뜩희뜩해서 길을 쓰고 불을 끄던 영감이었지만 그날만은 그 어둠이 무서웠다. 영감은 덧없이 헛기침을 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길로 머리맡을 더듬었다. 달그락 소리가 나며 엿개비 앉은 성냥갑이 손에 집힌다. 영감은 질겁을 하고 나서 성냥을 드윽 그어 광명두에 걸린 등잔에다 불을 당겼다. 죽은 사람의 입김 돋아나듯 등잔 꼬투리에서 파란 불꽃이
차츰차츰 방안을 밝힌다. 영감은 겨우 안심을 하고 성냥갑을 놓았다. 가을이라고는 하면서도 가난한 노인에게는 찼다. 등받이에서 찬바람이 휘도는 것이 어깨 축지가 시원하다. 이불이라기보다는 솜자루처럼 된 천에를 당기어 어깨를 꾸리고 곤방대에다 담배를 한 대 붙이었다. 담배라야 이 동리 농꾼들이 다 그렇지만 된내기 맞은 호박잎을 말려 비빈 것이다. 그래도 만보 영감의 담배 속에는 담배 떼공을 빻은 가루가 섞여서 으스히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다. 그것도 영감이 지난달부터 김찬봉네 건조실에서 일을 하는 덕분이었다. 암만 해도 할멈 말이 옳을까 보다. 영감은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60년 동안을 낮에는 홈이 아니면 낮, 밤이면 논두렁이나 집단을 베고 새우잠을 잤건만 입에 밥이 안 들어간다. 그것이야말로 영감에게는 알고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건만은 가만히 앉아서 장죽만 딱딱 두드려도 쌀과 돈이 푹푹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밥 나오라 뚝딱, 쌀 나와라 뚝딱 하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소원대로 나오는 보물을 도깨비한테서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방망이가 신기하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만보 영감의 심경이 그 도깨비 이야기를 듣던 때와 똑같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자니까 그렇다고 하고 영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부자면 어째 그런가? 도대체 부자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면 역시 그 도깨비 이야기처럼 신기하였다. 부자란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것은 그도 잘 안다. 그리고 돈을 모으자면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도 굳어야 한다는 것도 만보 영감은 알고 있다. 그리고 여남은 살 때부터 이 거룩한 진리를 믿어올 뿐만 아니라 영감은 그것을 실행해 온 것이다.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술 한 잔을 안 먹고 굳게 굴어도 나는 부자가 못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담뱃대만 두드려도 부자는 부자란 말이야.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에는 적어도 20년 전까지는 양반이 못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왔었다. 갭을 쌍놈이니까 부자가 못 된다고 해왔었다. 그리고 양반 아닌 쌍놈이 부자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밭 한 떼기 없던 양반들도 걸핏하면 몇 천석군이나 되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렇던 그 진리도 근자에 와서는 깨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시절에는 끼니가 간데 없던 양반도 금시 발복을 하더니만 근자에 와서는 그 양반들도 홈치고 뛰지도 못한다. 아무개 자손이요 아무개 집안이라고 그것만 팔아도 돈이 푹푹 쏟아지던 그 거룩한 양반도 요새 와서는 단 일전 한 푼의 값어치도 못 되는 것을 만보 영감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양반도 지금 와서는 면 사환만한 값도 없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옛날의 상놈도 지금은 의젓한 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진데 옛날의 상놈과 지금의 양반이 서로 맞바꾼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으나 그렇다면 자기도 지금까지 몇 대를 두고 상놈 노릇을 해왔고 보니 자기에게도 양반 차례가 응당 찾아와야 할 일이었다. 그렇건만은 지금의 자기는 양반도 아니요 또 부자도 아니다. 그것이 생각할수록 까닭 모를 일이었다. 결국 그가 얻은 대답은 팔자였다.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그 팔자는 30년에 한 번씩 변하는 건가 또 했다. 자기가 30시절에 양반과 상놈이 팔자를 바꾸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30년만 되면 또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번에 또 변한다면 그때는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았다. 그리고
그 30년은 3, 4년만 지나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만보는 다 부질없는 생각이지 하고 모든 것을 단념한 듯이 자리에 쓰러졌다. 어둠 속이 싫기는 했지만은 삼전은 주어야 석유 한 등잔 살 생각을 하니 빛이 늦지도 않았을 텐데 장등을 할 수는 없었다. 손으로 붙이어 불을 끄고는 어둠이 보기 싫다는 듯이 눈을 딱 감는다. 어느 때인지 떠들썩하는 바람에 만보 영감은 다시 잠에 깨었다. 처음에는 술꾼이거니 하고 누웠으려니까 바로 벽 한겹격한 윗방에서 뭐라고 외마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무엇이라고든지 며느리의 쫑알거리는 소리가 뒤미쳐 나고 또 한 번 창복의 외마디 소리가 꽥 난다. 이것들이 또 트적거리는구나 하고 영감은 다시 일어나 불을 켜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새벽녘이나 되었는가 했더니 아직도 패주하는 순경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아 닭도 안운성 싶다. 영감이 일어난 줄을 알았는지 윗방에서는 잠잠하다. 그래서 다시 누우려고 하니까 그래,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하고 팩 달려드는 듯 싶은 며느리의 소리에 또다시 영감은 상체를 벌떡 일으키고 내가 깨었다는 듯이 헛담뱃대를 문지방에 대고 탁탁 턴다. 그러나 흥분한 젊은 애들은 아버지의 담뱃대 소리쯤에 질리지는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건 또 뭐야? 창복이도 지지 않고 소리를 높인다. 영감은 가만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윗방 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것은 아래목에 철없이 잠이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싸마던 닭처럼 서로 노리고 앉아있다. 그야말로 내가 술을 먹고 다닌단 말이냐, 노름을 했단 말이냐, 아닌 말로 계집질을 해서 돈을 썼단 말이냐. 술 안 먹고 계집질만 안 하면 제일이냐? 피등피등 젊은 년을 거지처럼 해서 내세워도? 그 말에는 창복이도 할 말이 없는지 잠잠하다. 그러더니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쉰다. 여보, 그래. 내가 일부러 당신을 그렇게 내돌린단 말이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오? 뭐요, 그럼? 아무리 가난하기로서니 사직이 멀쩡한 사내가 계집하늘을 벗겨서 내돌려? 뭘 잘했다고 흔소리야? 하고 영감은 한숨을 쉬며 기운 없이 문께를 물러나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능히 셀 수 있을 만한 별이 군데군데 떴을 뿐이다. 만보 영감은 기둥에 기대어 섰다가 기둥에다 등을 비비고 그대로 봉당에 내려앉았다. 그는 안 볼 것을 본 것처럼 머리가 아찔했다. 시꺼먼 어둠 속에 앉아서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건만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고 싸우는 자식 며느리의 악다구니를 듣고 있으려니까 벌써 40년 전에 아랫말 기름집 건넌방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던 때 자기 내외가 회상되는 것이었다. 그때 그들도 지금 창복 내외의 나이 또래였다. 몇 달 동안 군소리 없이 살아갔지만 그때 그들도 창복 내외처럼 어느 날 안 싸운 날이 없었다. 악만 바락바락 쓰는 아내를 달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다가 듣지 않으면 주먹질이 나갔다. 그러다가 한바탕 드자비를 놓고서 기진하면 쓰러져 자고 했던 것이다. 그래도 정 안 들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대기까지 한 자기였다. 그래도 그때는 설마 나으려니 하고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살림이 늘 때를 바랐다. 그렇게 40년을 속아온 그가 다시금 40년 후 자기의 자식이 또한 자기와 똑같은 드자비를 자기 눈앞에서 되풀이하게 되리라고는 차마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참아봅시다 그려. 설마 우리가 한평생 이 꼴이겠소? 40년 전 자기의 아내를 달래던 그 말 그대로를 자기의 자식이 또 아내를 달래고 있으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했을까? 장보기도 내가 속아오듯이 일평생을 속아가리라. 한 해 두 해 속아 살다가 나처럼 꼬부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자식의 방문 앞에서 자식 내외의 싸움을 엿듣듯이 그때는 창복이가 지금 저 어린 것 내외의 싸움을 말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몇 개 안 되는 별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저 인돌이란 놈도 내가 잘하듯이, 그리고 이놈 아범이 잘하듯이 어미 침 아프게 쌓여 부잣집 부엌으로 따라다니다가 내가 밟아온 그 길을 그대로 밟을 것이다. 얘 7살만 되면 벌써 망태기를 짊어지고 가엾산으로 올라갈 것이오. 여남은 살만 되면 남의 집 부엌대기로, 철나면 머슴살이로, 그러다가 온수가 트면 계집이라고 하나 얼어가지고 30년 전에 나처럼, 그리고 지금 제 아비처럼 아내에게 들볶이다가 자식 새끼라도 나오면 또 그 자식이. 그것은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다. 인생이라고 태어나서 마음 놓고 밥 한 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호미와 낯을 든 채 논두렁을 베고 죽는 자기네 인생. 자기의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가 그랬고 또 자기의 자식이 같은 인생을 마치고 있다. 윗방의 싸움은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른다. 주거니 받거니 악다구니를 하더니 어린 것이 깨어서 빽하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홀짝홀짝 난다. 그러더니 액하는 소리가 나며 장보기가 뛰어나오고 뒤미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탁 터지고 만다. 어디를 가려는지 불이 나게 신발을 찾아 꿰은 장보기는 장보가 하는 영감의 부르는 소리에 주춤하고 그 자리에 선다. 영감은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의 소매를 잡아 끌고 아랫방 문쪽 부엌 앞으로 끌고 갔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영감은 죄나 진 듯이 가만히 이렇게 묻는다. 없는 아비일수록 업신여기만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보기만은 더없이 영감을 어려워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아버지 앞에 섰더니 아닙니다. 걔 어미가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짜증을 내는군요. 하고 머뭇머뭇하더니 저도 잘 테니 아버지 들어가 주무시지요. 영감은 더 할 말이 없었다.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뭐냐, 들어갈 테니 너도 자거라. 영감은 이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영감을 들여보낸 창복이는 그대로 나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시 불러들일 용기도 영감에게는 없었다. 영감은 또 담배를 담았다. 가끔 모드거리로 한숨을 쉬기도 하다가 누웠으려니까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할멈의 일생을 보아온 영감에게는 이 며느리가 더없이 불쌍하였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놓고 윗방을 향하여 불렀다. 인돌이 어멈. 대답이 없다. 예, 어머마. 네, 좀 내려온. 가을도 다 갔건만 초가 오래 입은 당목 적삼을 그대로 입은 며느리를 보자 영감은 공연히 불렀구나 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든지 위로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없는 걸 인력으로 어쩌니 애들 그리 말하라. 하고 간신히 말을 꺼내어 여러 가지로 타일렀다. 남편한테는 대항대항 하면서도 원체 인자하게 구는 시아버지인지라 다소곳이 앉아 듣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흐흑 흐느낀다. 영감은 자기가 살아오던 이야기를 해가며 그저 참으라고 하였다.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한이 있어야지요. 조금이라도 호강을 하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기를 바라지 않지만 하루 밥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글쎄,
그것이 안 되니 딱하단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야 쓰느냐. 그러고 이제 가을철도 되었고 하니 방아도 찍고 하면 좀 낫잖으랴. 방아란 몇 해 전에 28원을 주고 산 물방아였다. 살 때는 드센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 빚을 내어 산 것이나 기계 방아가 생긴 후로는 통방아가 놀았다. 그러한 방아인지라 며느리의 상이 펴질 것은 못 되었다. 영감은 다시 여러 가지로 타일렀으나 끝끝내 며느리는 다시 안 그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영감은 오늘에 하나여 며느리가 자기 말에도 이제는 거스르는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굳이 그런 맹세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뿔싸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자기의 추측한 대로 며느리도 차차 자기한테 거스르는 눈치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밤늦도록 내외 싸움을 하는 일조차 없던 것이었다. 올봄 이래로 남편한테 들이대는 버릇이 생기고 가끔 싸움질도 하기는 했지만은 대개 초저녁에 티적이다가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는 구수하니 잔다. 그러하던 그들이 밤이 깊도록 티적이는 것을 볼 때 어쩐지 무서운 예감 같아서 영감은 몸소리를 쳤다. 첫 닭이 운 뒤에야 장보기는 돌아왔다. 영감은 혹시 또 싸움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근심을 했으나 한참 있더니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려 겨우 마음을 놓았다. 윗방에서는 잠이 든 모양이나 영감은 한 번 잠을 덧들려서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다. 그렇다고 진건이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팔자와는 터무니가 뜨게 몸만은 귀골이었다. 울멍줄멍한 방바닥이나 조그만 자리 마디에도 살 한 점 없는 뼈가 닿으면 진저리가 치어지게 배긴다. 50년간이나 지게 등태와 세장에 댄 날라리 뼈는 콩조각만한 것이 배기기만 해도 등겁을 해서 튄다. 그런데다가 반백년이나 되는 무서운 짐질에 관절조차 말라붙어버린 듯이 뼈와 뼈가 맞닿을 때마다 마디마디가 천참을 하게 쑤신다. 만보 영감은 묵침으로 잔 허리를 괴기도 하고 다리를 벽에다 거꾸로 세우기도 하여가며 겨우겨우 나를 밝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아찔하고 현기가 났다.